네,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제 신규로 볼만한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오늘은 그 리포트 내용과 함께 셀트리온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의 강자죠. 최근에는 CDMO 시장까지 진출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충분히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알테오잔이나 유한양행이나 뭐 한미약품 이런 부분들, 이런 종목군들이 개별 이슈나 경영 이슈로 계속해서 부각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들었었지만 모멘텀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셀트리온이 포함이 됐죠. 물론 이제 셀트리온은 기존의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될 것으로 증권사에서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상대로 일단 편입이 됐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인 힘을 받을 가능성이 일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M증권에서 셀트리온 관련된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는데 제가 강의 영상에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 활용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끝에 나오는 목표 주가, 네, 이딴 건 필요 없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맞지도 않아요. 네, 그런 건 필요 없고 팩트와 오피니언을 구분해서 오피니언은 별로 보실 필요 없어요. 네, 팩트만 보시고 그것에 대한 가치가 어떤 건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를 볼 때도 자신의 주관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 주관은 없잖아요. 언제 생길까요? 많이 보면 보실수록 생깁니다. 네, 당연한 거거든요. 특히 제약바이오주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어려운 용어는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찾아보시고 반복해서 보고 이러면 언젠가는 이제 눈에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리포트도 반복해서 보시고 증권사 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네, 그래서 무료로 제공되는 리포트들 또 꾸준히 챙겨보시면 충분히 주식 실력 쌓으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셀트리온 하면 바이오시밀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이제 복제약이다. 제네릭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복제약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글로벌 신약의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면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효능은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99% 이상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가격 경쟁력이죠. 보통 이제 60에서 70% 조금 비싸면 80%요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돼요. 가격이 20-30% 저렴한데 효능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바이오시밀러를 안 쓸 이유가 없겠죠. 특히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각국이 장려합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정책을 지원하면 사실상 뭐예요?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의약품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비싸죠. 그래서 이런 비싼 의약품에 시달리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이제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를 장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기본적으로 확대한 업체가 바로 이 셀트리온입니다. 그리고 이제 CDMO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CDMO 기업하면 상장주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 CDMO의 자리를 좀 이어받아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CDMO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의약품을 요렇게 만들어 주세요. 혹은 요걸 만들 건데 힌트를 주세요. 요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약이라는 게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인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글로벌적으로 검증된 업체에만 CDMO를 맡길 수가 있고 한번 CDMO를 제대로 따놓으면 당분간은 캐시카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중심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2배, 3배 정도까지도 주가의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 리포트에서 체크할 부분은 요게 있어요. 2분기 론자의 CMO 위탁 매출 원가율이 2%포인트를 차지하는데 매출 원가가 계속해서 개선될 거다. 원래 제약바이오 업체는 매출 원가가 높진 않습니다. 근데 뭐가 많죠? 신약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요. 근데 매출 원가율이 추가적으로 개선된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진펜트라의 3대 PBM 이제 등재 현황을 보시면 네, 사보험, 공보험 네, 완료가 됐죠. 그래서 환급이 개시되면서 매출 발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이오시밀러도 상당히 많고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가 많다는 건 뭐예요?
어느 한두 개에서 대박이 터져줬을 때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요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고, 항상 제가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릴 때 종목 무관하게 이 파이프라인을 많이 강조드려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뭐죠? 향후 큰 그 동사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파이프라인에서 대박이 날지는 초기에는 알 수 없지만 파이프라인이 5개인 기업보단 50개인 기업이 당연히 좋겠죠. 왜? 파이프라인이 많을수록 그 중에 대박난 상품을 출원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요. 그래서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을 보시면 익숙한 이제 램시마 SC라든지 진펜트라 이런 것들, 키트루다 이런 거 아실 텐데 뭐 옴니클로라든지 스테키마 같은 거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후속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잖아요. 근데 주주환원 정책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3년 현금 배당,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 그리고 자기 주식 소각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자기 주식을 취득만 하면 보통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취득하고 소각까지 해야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조금 더 똑똑해지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취득하고 자사주를 이제 소각하면 직접적으로 한 주당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죠? 뭐 삼성전자를 100조각으로 나눴을 때보다 70조각으로 나눴을 때 한 조각의 가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하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최근에는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약간 흔들리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당장 빠르게 갈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일단 기업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모멘텀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셀트리온이 신규 CDMO를 많이 추진을 하잖아요. 근데 국내 이제 CDMO 대장격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쵸? 7월달 저점을 찍고 굉장히 급격한 상승 이후에 오늘 조정이 좀 세게 나왔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진 않았어요.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긴 한데 많이 상승하진 않았으니까 하락할 때마다 뭐 모아가는 전략을 짜시면 충분히 전고점인 뭐 24만원 정도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돌파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조금 이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무게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셀트리온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